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를 왜 가져왔냐. 그래서 뭐 어디까지 봐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광민정 연구원님의, 현대차증권의 광민정 연구원님의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데, 너무 이제 놀랐던 거는 이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94,000원이 안 돼 있는데 목표 가격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앞으로도 이제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후공정의 대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다른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관련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제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을 지표로 삼아서 어떤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 컨티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계속해서 이제 창작자의 숨은 뜻, 배경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매수매도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어디까지 봐야 해요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했는데, 여기 지금 20만 원이라고 써서 바로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사는 지난 2024년 3월 22일 하이닉스와 215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HBM 투자 지속에 따른 수요가 견조함을 재확인.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량은 작년에 이미 체결돼 있던 옵션 물량의 마지막 그 짜투리 물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요가 견조함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은 뭐 제 생각에는 시장이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게 없다고 하더라도 되게 좋은 포인트들 뒤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거를 제외한 상태에서 뒤에 어떤 포인트로 이 회사를 20만 원까지 보는지를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이슈라는 거는 당사가 지난 2월 ISCC에서 이제 미국의 그 되게 가장 유명한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회 참석 이후 발간한 이제 HBM 관련된 리포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내 HBM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한 이번 엔비디아 GTC 2024에서도 보여지듯이 이전 세대를 압도하는 블랙웰 아키텍처, 이번에 이제 GTC 2024에서 블랙웰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 2년마다 지금 엔비디아가 새로운 아키텍처로 HBM 아니죠. GPU를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블랙웰입니다. 기존에 있던 게 H100, H200, 하퍼라고 하죠. HOPPER. 그래서 또한 이번 엔비디아 요거 말씀드렸고, 그 기반으로 B100, B200, GB200의 성능을 개선했다. GB200은 이건 CPU가 달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블랙웰이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시작됐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제조 방식의 변화에 따른 ASP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공급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HBM의 공급 지속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GPU 쪽에서도 지금 쇼티지고 HBM도 당연히 여기서 쇼티지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HBM 관련 TSV, TCB 장비와 수율 관리를 위한 동사의 검사 장비 수요가 동시에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뭐냐면 뒤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사의 검사 장비 수요라는 거는 이제 MSVP라고 하는 장비를 할 때 이제 아마 그 기술을 활용해서 검사 장비를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TCB라고 하는 TC 본더를 의미하죠. 이제 TC 본더가 어떤 고객사의 수율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워피지라고 치면, 스펠링이 잘못됐습니다. 워피지 치면은, 이게 이제 워피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렬이 지금 고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들이 이렇게 휜다는 거, 휜 증상을 워피지라고 하는데, 이제 열과 어떤 압력을 통해서 요 휘는 거를 최소화시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TC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TC 본더에 말할 때 TC입니다. T가 온도고 C가 이제 압력인데, 그렇게 압력을 줌으로써 워피지를 좀 줄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미국 상무부가 2035년까지 55단의 HBM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미국 내 서플라이 체인을 향후 5년간 구축하기로 했다. 그래서 TSMC,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온쇼어링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HBM이라는 게 지금은 8단인데 이제 올해 하반기나 또 내년에 12단이 나올 텐데 지금 55단까지가 이게 나오고 있고 그, 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닉스와 협력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제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미국의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충분히 제조 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아마 20만 원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따라서 향후 그래서 2035년까지니까 지금 2024년인데 거의 10년 동안 이 회사의 제품이 정점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단어로 타겟 프라이스 20만 원으로 녹여내신 것 같아요. 따라서 향후 동사의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제덱에서 이제 16단의 HBM4 높이를 775 마이크론으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는 점. 사실 이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16단을 HBM4는 아직 정의가 안 돼 있는데 HBM4도 뭐 12단이 될 수 있고 8단이 될 수도 있고 한데 12단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16단 자체에 대해서 요게 이제 요 HBM4가 완벽하게 16단을 달 건지는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고요. 우선은 일단 제덱에서 HBM의 높이를 775 마이크론으로 상향하기로 확정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에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TC본도를 더 오랫동안 팔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게도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2024년 ISCC에서 16단 48기가 그리고 HBM3E를 공개한 SK 하이닉스는 기술적으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이제 뭐 HBM2E를 공개를 했지만 아직 만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아직 엔지니어단에서 연구하는 정도 수준이지 아직 뭐 샘플이 오고 가거나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올 어라운드 파워 TSV를 통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 동사의 TSV TC 본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 이렇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이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아마 고객사의 설계 변경이 아닐까 싶어요. 예, 고객사들이 MUF를 쓰느냐 TCF를 쓰느냐 이런 거에 갈림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MUF를 쓴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조차도 MUF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아마 타겟 프라이스 20만 원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런 설계 변경이 있게 되면 동사의 TC본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이닉스만 납품하던 거를 마이크론도 납품해야 되고 뭐 정말 좋은 시나리오까지 생각한다면 삼성까지 납품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드린 것처럼 16단의 HBM3E는 아직은 뭐 이렇게 개념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8단의 HBM3E가 지금 퀄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고요. 12단은 아직 좀 그걸 잡을 수 있는 겨를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아주 초기 단계 어떤 샘플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고, 향후 HBM4 그리고 HBM4E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어드밴스드 MR 머프를 구현함으로써 동사의 장비가 지속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MUF 방식을 고집하는 한 이제 한미반도체 TC 본더와 같이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원래 이제 본더를 그냥 써도 되는데 TC 본더의 그 TC 기능 있죠. 이제 TC 기능을 요거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그 개념 정의가 확실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12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번씩 눌러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쌓을 때마다 눌러주고. 그러니까 뭐 눌러주는 시간이 뭐 각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조금씩은 눌러줘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MUF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한 한미반도체의 TC 본더가 계속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동사와 비교하고 있는 배시 역시 메모리형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사가 우선적으로 개발될 경우 동사의 장비가
우선적으로 개발될 경우 글로벌 메모리형 하이브리드 본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가 아닌 하나 정밀 기계화 하고 있죠. 메모리 쪽은.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워낙 그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조금 장비사들이 이렇게 선뜻 하고 있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이제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당연히 메모리형 하이브리드 본드로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맞고요. 개발을 하고 계실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지만 배시 같은 경우는 메모리형을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출시를 하지는 않은 게 아니라 워낙 메모리 쪽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배시는 지금 이제 8년째 TSMC하고 그 SOIC,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이용해서 로직 쪽 그리고 패키징 쪽에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쪽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MSVP 역시 유리기판까지 동사의 장비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요 비전 검사 같은 어떤 이제 픽앤플레이스 기술을 활용해서 유리기판에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든 포지션에 유리한 올 어라운드 플레이로서 글로벌 장비사로의 포지션이 공고해질 거다. 이것도 이제 계속 확장된다면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직 유리기판 쪽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이 개화하는 단계고 개발이 되는 단계라서 SKC의 SK앱솔릭스 글래스 기판 쪽,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쪽에서 하는 글래스 기판, 인텔과 이비덴이 하는 글래스 기판 쪽에 밸류 체인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한미반도체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위에 나온 내용들을 계속 이제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 그 밑에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하신 거는 글로벌 장비 플레이어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이제 이런 그 제품들의 폭발적인 수요, 그리고 2번 HBM의 높아지는 단수에 따른 TSV, TC 공정의 중요성 지속, 다 맞는 얘기고요. 3번 미국 내 HBM 관련 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따른 성장을 고려했을 때 AI 연합군으로서 동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지금 3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이런 얘기들이 소문만 무성했지 실제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리포트에 이렇게 실으면서 충분히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번 메모리용 그 하이브리드 본더를 동사가 우선적으로 개발하게 될 경우 글로벌 메모리향 하이브리드 본더 업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 기세라면 하나 정밀 기계까지도 밀어내고 실제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사실 그런 기세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제가 여기 이제 근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이런 내용만으로도 워낙 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 어떻게 이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인가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글로벌 장비 회사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기 때문에 20만 원을 측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멘톡에서 반도체 실전 투자 파스터라고 하는 반도체 강의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인데 보통 우리가 온라인 하기 전에 오프라인을 먼저 하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이제 먼저 연 거는 시장에서 흐름이 좀 많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이제 온라인 강의를 오픈을 했고요. 그 내용은 이제 급변하는 반도체 미래 트렌드. 그래서 새롭게 지금 등장하는 트렌드들을 좀 캐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GTC 2024를 조금 뜯어보면서 최근에 또 기사와 어떤 맥락들을 한번 뜯어보면서 최근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그 진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기들을 체크하시면서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할 것 같다 싶으시면 빠르게 이제 시의성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우선 시장에 대한 분석, 시장 트렌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 그리고 어떤 전략 수립,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뭐다 와가네, 아니면 다 시작하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전공정이나 부품, 소재 쪽으로도 수급이 지금 오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는 그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기업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리포트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선별된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추가로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하니까요. 계속해서 피드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